안녕하세요. 오늘 정리합니다. 구독자 상담실입니다. 얼마 전 저희 채널의 소중한 구독자이신 박 선생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내년에 ISA 계좌를 열어 노후자금 2천만 원을 투자하려는데 이대로 하면 될까요? 2천만 원. 누군가는 차 한 대 값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일궈온 박 선생님께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30년을 지탱해줄 최후의 보루이자 자부심이죠. 그래서 제가 밤새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진심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박 선생님 그리고 박 선생님과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2천만 원이라는 씨앗이 어떻게 95세까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돈의 성격을 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돈은 3년 동안 투명인간 취급할 수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ISA는 3년의 의무 유지 기간이 있죠. 원금은 인출할 수 있지만 수익금까지 건드리는 순간 우리가 기대했던 비과세 혜택은 사라집니다. 수익금은 눈덩이를 불리는 엔진이다 라고 생각하고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비상금의 분리입니다. 만약 2천만 원이 선생님의 전 재산이라면 절대 다 투자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경조사비에 조급해지면 결국 하락장에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약 500만 원 정도는 언제든 뺄 수 있는 파킹 통장에 두시고 1,500만 원만 투자에 활용하시는 것이 노후 심리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세 번째, 5개월의 법칙을 기억해 주세요. 한 번에 다 사고 싶은 그 마음이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한 달에 400만 원씩 5개월 동안 나누어 사세요. 그래야 주가가 떨어져도 싸게 살 기회가 생겼네 라며 웃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쇼츠에서는 7가지 종목을 언급했지만 실제 선생님을 위한 리포트에서는 단 3가지 핵심 종목으로 압축했습니다. 왜일까요? 투자금이 큰 편은 아니라는 점과 주식 투자가 처음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중심축, 타이거 미국 S&P 500 800만 원. 미국을 이끄는 500개 우량 기업이 선생님의 비서가 되는 겁니다. 노후 자산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위한 가장 강력한 엔진이죠. 두 번째, 현금 흐름.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700만 원. 단순히 배당만 많이 주는 곳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배당을 늘려온 튼튼한 기업들의 모임이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분배금은 투자의 지루함을 이기게 해주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세 번째, 성장 동력.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300만 원.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무섭습니다. 구글, 아마존 같은 혁신 기업 100곳에 투자해 자산의 성장 탄력을 보완합니다. 마지막 안전판, 현금 비상금 200만 원. 이 200만 원은 별도 통장에 두세요. 시장이 요동칠 때 나에겐 아직 현금이 있다는 사실 하나가 선생님의 중심을 잡아줄 겁니다. 박 선생님, 1부에서 저희가 종목 구성까지 마쳤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마지막에 이것을 놓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하락장이 아니라 내 수익을 야금야금 깎아먹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 선생님께 일반 계좌가 아닌 ISA 계좌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린 겁니다. 지금부터 왜 ISA가 노후 투자의 필수품인지 숫자로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내가 가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ISA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박 선생님 같은 분들은 무조건 서민형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표를 함께 보실까요? 근로자라면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사업자나 은퇴자분들은 종합소득금의 3,800만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박 선생님처럼 현재 소득이 적은 은퇴자나 무직자분들도 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서민형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단 딱 하나 주의할 점. 최근 3년 중 단 한 번이라도 이자나 배당 수익이 연 2천만 원을 넘겨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안 됩니다. 이 조건만 통과하신다면 일반형보다 훨씬 강력한 비과세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민형 ISA가 왜 좋은지 실제 계산기로 두드려 볼까요? 만약 박 선생님이 투자를 정말 잘하셔서 전체 수익이 1,000만 원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라면 어떨까요? 수익금 전체인 1,000만 원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매깁니다. 세금만 154만 원을 떼가는 거죠. 하지만 서민형 ISA는 계산법부터 선생님 편입니다. 먼저 400만 원까지는 수익이 나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매깁니다. 비과세죠.
그리고 4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해서만 9.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내실 세금은 딱 59만 4천 원입니다. 일반 계좌와 비교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약 95만 원이라는 거금을 아끼신 거예요. 95만 원이면 노후에 정말 요긴하게 쓰일 큰 돈입니다. 이걸 아끼느냐 마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박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35년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 계산기에 넣은 수익률 수치부터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보통 재테크 영상들을 보면 연 15%, 20% 같은 화려한 수익률을 말하곤 하죠.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 그런 장밋빛 환상에 기댄 설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시장의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미국 S&P 500의 지난 장기 평균 수익률은 연 약 10% 수준입니다. 특히 나스닥 100의 경우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약 18%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설계에서 S&P 500은 연 8%, 나스닥 100은 연 9%, 그리고 배당 다우 존스는 연 7%라는 아주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했습니다. 시장의 실제 평균치보다 훨씬 낮게 잡은 것이죠. 박 선생님의 노후에는 하락장이 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도 생길 수 있기에 정말 보수적으로 잡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에 실제 결과는 지금 보여드리는 수치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기대를 조금은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박 선생님, 60세에 시작한 2천만 원의 흐름을 보시죠. 65세 5년 뒤 원금 2천만 원은 약 2,840만 원으로 자라납니다. 70세 10년 뒤 자산은 4천만 원 고지를 넘어 약 4,058만 원이 됩니다. 75세 15년 뒤 드디어 자산은 약 5,831만 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박 선생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75세까지는 나오는 배당금을 한 푼도 인출하지 않고 모두 다시 씨앗으로 심는 배당금 전액 재투자입니다. 이 15년 동안 복리 엔진을 시키지 않고 꾸준히 돌렸을 때 비로소 76세부터 우리가 목표로 하는 노후 월급을 마음 편히 인출할 수 있는 든든한 자산 덩어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박 선생님, 어차피 수익 나면 다시 투자할 건데 왜 굳이 월배당 종목을 섞나요? 선생님, 노후 투자의 가장 큰 적은 공포입니다.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하락장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건 화려한 수익률 그래프가 아닙니다. 계좌가 파란불이어도 내 통장에 꼬박꼬박 꽂히는 현금, 즉 배당금입니다. 아, 주가는 떨어져도 내 회사는 여전히 나한테 월급을 주네라는 이 확신 하나가 하락장을 견디게 하는 최고의 맷집이 됩니다. 결국 배당 주는 비바람이 불어도 꾸준히 온기를 전해주는 난로처럼 장기 투자를 가능케 하는 최고의 심리적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박 선생님이 95세까지 돈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는 핵심 비결, 점증적 인출 전략을 설명해 드릴게요. 76세부터는 자산을 조금씩 인출해서 쓰기 시작하는데요. 1단계 76에서 80세, 월 약 30만 원씩 인출하며 시작합니다. 2단계 81에서 85세, 월 약 45만 원으로 늘립니다. 3단계 86에서 90세, 월 약 60만 원까지 인출액을 키웁니다. 4단계 91에서 95세, 드디어 가장 자금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월 약 90만 원 수준까지 인출합니다. 보통은 돈을 쓰면 쓸수록 잔고가 줄어드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 설계는 오히려 후반부로 갈수록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초반 인출액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며 계좌의 복리 엔진을 최대한 살려두었기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늘어나는 병원비나 간병비 같은 현실적인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후반부 인출 여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박 선생님, 앞서 제가 보여드린 95세까지의 여정은 총 인출액이 약 1억 3,500만 원에 달하는 결과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나스닥 100의 최근 10년 수익률인 연 약 18%를 적용한 장밋빛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 평균보다 훨씬 낮고 엄격하게 잡은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노후 자금은 하락장의 변동성까지 견뎌내야 하기에 일부러 기대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설계했음에도 원금의 6배가 넘는 돈을 노후 월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렇기에 박 선생님, 실제 시장의 흐름이 우리가 가정한 보수적 수치보다 조금만 더 잘 따라준다면 나중에는 지금 보여드린 숫자보다 훨씬 더 큰 희망을 현실로 마주하실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박 선생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위험한 주식 대신 아주 안전해 보이는 연 2% 예금에 2천만 원을 넣어두고 똑같이 95세까지 생활비로 꺼내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연 2% 저축으로 60세부터 75세까지 15년을 굴리면 자산은 약 2,690만 원이 됩니다. 우리가 설계한 투자의 결과인 5,831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죠. 더 큰 문제는 인출을 시작하는 76세부터입니다. 월 30만 원, 45만 원. 우리가 계획한 단계별 인출을 저축계좌에서 똑같이 실행하면 박 선생님이 80대 중반이 되기도 전에 잔고는 영원이 되어 바닥나 버립니다. 저축은 원금을 지키는 것 같지만 인플레이션과 복리의 마법이 없는 인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노후 후반부를 책임지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설계한 이 포트폴리오는 95세까지 월급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이 35년의 지도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산이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는 은퇴 후의 막연한 불안감을 지우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드리기 위한 설계입니다. 60세에 심으신 2천만 원이라는 씨앗이 보수적인 계산법으로도 억대의 가치로 되살아나는 이 구조를 믿으세요. 저축이라는 안전한 감옥에 갇히기보다 투자의 파도를 타고 95세까지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박 선생님이 95세가 되셨을 때 그때 ISA를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웃으며 회상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을 정리합니다. 구독자 상담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